본 채널은 인문학에서 널리 알려진 불멸의 문학들의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콘텐츠로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후원은 운영자의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한강의 작품 채식주의자의 내용을 자세하게 음미하여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024년 10월 10일 작가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는 기쁜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필자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진심으로 기쁘고 축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 노벨문학상 수상은 한글의 다양한 특성상 번역으로 인하여 존재했었던 세계인들과의 문학적인 공감대 형성이라는 벽을 극복한 것으로서 대한민국 문학의 세계적 가능성을 입증한 쾌거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한강은 한국의 대표적인 소설가로 1970년생으로 그녀는 1994년 문학과사회 신인상을 받으며 문단에 데뷔했으며 이후 섬세하고도 강렬한 문체로 주목받았습니다. 한강의 작품은 주로 인간의 고통, 상처, 폭력 그리고 그로부터의 회복을 다루며 깊이 있는 감정 묘사와 철학적 성찰이 특징입니다. 대표작으로는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등이 있습니다. 특히 채식주의자는 2016년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수상하며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고 대한민국의 문학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는 한국 문학에서 중요한 작품 중 하나로 인간 내면의 억압과 사회적 규범, 폭력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특히 여성의 억압된 욕망, 육체와 정신의 해방에 대한 문제를 다루며 문학적, 사회적, 철학적 관점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제부터 이 작품을 다양한 주제와 관점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작품의 배경 및 주제. 채식주의자는 2007년에 출간된 작품으로 한강의 세 번째 장편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주인공 영애가 갑자기 채식을 선언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영애의 채식 선언은 단순한 식습관의 변화로 보이지만 작품 전체에서 이는 그녀가 속박된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본능적 욕구를 상징합니다. 이는 곧 육체적 억압, 성적 억압, 사회적 규범에서의 해방에 대한 이야기로 확장됩니다. 이 소설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각의 파트는 영애를 바라보는 다른 인물들의 시점에서 서술됩니다. 첫 번째는 영애의 남편의 시점에서, 두 번째는 영애의 형부의 시점에서, 세 번째는 영애 언니인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다층적인 서술은 영애라는 인물의 내면을 보다 복합적으로 드러내며 동시에 그녀를 둘러싼 사회적 억압과 인간관계의 폭력성을 부각시킵니다. 2. 주요 인물 분석. 영애. 영애는 소설의 중심인물로 어린 시절부터 무기력하고 수능적인 인물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어느 날 꿈을 꾸고 난 후 그녀는 갑자기 채식을 선언하게 되며 이는 그녀가 살아온 삶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무의식적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영애의 채식 선언은 단순한 식생활 변화가 아닌 폭력적인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한 저항의 상징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사회적 규범에 맞춰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셈입니다. 영애의 행동은 또한 육체와 정신의 분리를 상징합니다. 그녀는 고기를 거부하면서 자신의 육체를 해방시키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정신과 육체 모두를 잃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애는 끝내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며 스스로를 자연의 일부로 동화시키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는 인간이 사회 속에서 존재하는 방식과 그로 인해 억압받는 인간성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작가의 시각을 반영합니다. 남편. 영애의 남편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인물로 영애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의 삶에 미치는 불편한 말을 신경 씁니다. 그는 영애를 단지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며 그녀의 개성과 욕망을 무시합니다. 영애가 채식을 시작하자 그는 이를 비정상적인 행위로 간주하며 그녀를 억압하려고 시도합니다. 남편은 영애의 변화에 불쾌함을 느끼고 그녀를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의 시점에서 영애는 단지 이상한 존재로 묘사될 뿐 그녀의 내면적 갈등이나 고통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습니다. 이로 인해 남편은 영애의 정신적 고통을 더욱 악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성들이 여성에게 가하는 억압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이내. 이내는 영애의 언니로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내는 영애의 변화와 그녀의 고통을 지켜보며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됩니다. 이내는 영애와 달리 자신의 삶에 순응하며 살아가지만 영애의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 자신의 억압된 욕망과 고통을 직시하게 됩니다. 이내는 자신의 삶이 남편과 아이 그리고 일상적인 의무들에 갇혀 있음을 인식하게 되며 영애를 통해 자신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는 여성의 자아 실현과 자유 그리고 그에 대한 갈망을 상징합니다. 이내의 시점에서 본 영애의 고통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깔린 여성에 대한 억압 구조의 일부로 읽힙니다. 3. 주요 줄거리. 한강의 채식주의자는 세 개의 장으로 나뉘며 각 장은 서로 다른 인물의 시점에서
주인공 영애의 변화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이 소설은 영애가 갑자기 채식을 선언하면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통해 그녀의 정신적 변화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 채식주의자. 첫 번째 장은 영애의 남편의 시점에서 서술됩니다. 남편은 매우 평범하고 무난한 삶을 추구하는 인물로 영애를 특별히 사랑하지 않지만 그녀의 순종적인 성격 때문에 결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애는 갑자기 꿈을 꾼 후 채식을 선언합니다. 꿈에서 피가 낭자한 고기와 끔찍한 폭력을 경험한 영애는 고기에 대한 혐오감을 느끼고 더 이상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결정합니다. 영애의 채식 선언은 가족 내에서 큰 혼란을 일으킵니다. 남편은 영애의 결정을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간주하며 그녀를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가족들은 그녀를 설득하려 하지만 영애는 더욱 고립되고 육체적 관계도 거부하며 점점 자신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녀는 식사도 거의 하지 않으며 심지어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는 자의 행동을 시작합니다. 이 장에서는 영애가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외부로 표현하며 사회적 규범과 억압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지만 남편을 비롯한 가족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녀를 더욱 통제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장 몽고 반점. 두 번째 장은 영애의 형부의 시점에서 전개됩니다. 형부는 예술가로 영상 작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영애의 언니인 이내와 결혼했지만 결혼 생활에서 정서적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형부는 영애의 몸에 있는 몽고 반점에 매료됩니다. 영애의 몸은 형부에게 예술적 영감을 주었고 그는 영애를 자신의 예술작품에 등장시키기 위해 접근합니다. 형부는 영애에게 꽃그림을 몸에 그리게 하고 영애와 자신의 몸에 꽃무늬를 그린 후 성관계를 가지며 이를 예술작품으로 촬영합니다. 영애는 이 과정에서 사회적 억압을 넘어 자신을 해방시키는 일종의 해방감을 느끼지만 동시에 이는 또 다른 형태의 폭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내는 남편과 영애의 관계를 알아차리고 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삶이 파괴되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 장에서는 예술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또 다른 형태의 억압과 폭력이 부각되며 영애가 점점 더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장 나무 불꽃. 마지막 장은 영애의 언니 이내의 시점에서 진행됩니다. 이내는 영애와 달리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인물로 동생의 변화를 걱정하면서도 자신의 삶에 집중하려 합니다. 그러나 영애가 정신병원에 수용되고 난 후 이내는 동생의 고통을 지켜보며 자신의 삶도 돌아보게 됩니다. 영애는 정신병원에서 더욱 극단적인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음식을 거의 먹지 않고 나무가 되고 싶다고 주장합니다. 영애는 자신을 나무와 동화시키며 인간으로서의 삶을 거부하고 자연의 일부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녀의 이러한 모습은 정신적 붕괴와 동시에 인간 사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강한 욕망을 상징합니다. 이내는 그런 동생을 지켜보며 자신도 억압된 욕망과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결혼 생활과 사회적 역할에 얽매여 있었지만 영애의 변화를 통해 자신이 겪고 있는 억압을 자각하게 됩니다. 결국 이내는 동생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지만 영애는 이미 인간 세계에서 벗어나려는 결정을 굳히며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채식주의자는 영애라는 인물이 채식을 선언하면서 시작된 정신적, 신체적 변화를 통해 인간의 내면적 갈등, 억압, 그리고 해방의 과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각 장에서 드러나는 영애와 주변 인물들의 시선은 인간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억압, 그리고 그로 인한 파괴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4. 작품의 상징성과 주제. 채식의 상징성. 채식주의자에서 채식은 단순한 식생활의 변화가 아닌 사회적 억압과 폭력에 대한 저항을 상징합니다. 영애가 고기를 거부하는 것은 그녀가 더 이상 사회적 규범에 따르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자신의 몸과 정신을 해방시키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육식은 폭력과 파괴의 상징이며 영애는 이를 거부함으로써 폭력적인 세계와의 단절을 시도합니다. 채식은 또한 영애가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지 않고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가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녀는 인간의 본능적 욕망을 억누르는 사회적 규범을 거부하며 자신을 자연의 일부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그녀가 인간의 형태를 버리고 나무로 변신하려는 꿈을 꾸는 장면에서 극대화됩니다. 폭력과 억압. 이 작품은 폭력과 억압이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영애가 겪는 억압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들이 겪는 보편적인 억압을 상징합니다. 그녀는 남편, 아버지, 형부 등 남성들에 의해 끊임없이 통제되고 억압당하지만 이러한 억압은 그녀가 스스로의 존재를 찾으려는 과정에서 점점 더 강해집니다. 또한 이 소설에서의 폭력은 단순히 물리적인 폭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애가 겪는 정신적, 심리적 폭력은 그녀를 점점 더 파괴시키며 그녀가 결국 정신병원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로 인해 소설은 인간 내면에 깔린 폭력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사회가 개인에게 가하는 보이지 않는 억압과 강요를 비판적으로 묘사합니다. 자연과의 융합. 영애는 점점 더 자연과 융합하려는 욕망을 드러냅니다.
그녀가 나무가 되는 꿈을 꾸고 나무처럼 행동하려는 시도는 그녀가 인간 사회에서 벗어나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본능적인 갈망을 나타냅니다. 이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자연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상을 반영하며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본능이 억압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특히 영애가 정신병원에 수용된 이후 나무처럼 행동하며 물과 햇볕을 갈구하는 모습은 그녀의 정신이 이미 인간 세계를 떠나 자연 속으로 들어갔음을 상징합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본능과 자연이 단절되고 있음을 비판하는 동시에 인간이 다시 자연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5. 문체와 구조. 채식주의자는 독특한 구조와 문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품은 세 가지 다른 시점에서 이야기를 서술하며 각기 다른 인물들의 관점에서 영애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를 통해 독자는 영애의 내면을 보다 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동시에 그녀를 둘러싼 인물들의 폭력성과 무관심을 명확히 인식하게 됩니다. 한강의 문체는 매우 서정적이며 동시에 냉정합니다. 그녀는 영애의 내면적 고통과 갈등을 섬세하게 묘사하는 동시에 이를 객관적이고 차분한 문체로 전달함으로써 독자에게 더욱 큰 충격을 줍니다. 이는 소설의 주제인 억압과 폭력, 그리고 인간성의 상실을 더욱 극적으로 전달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6. 사회적 맥락과 의의. 채식주의자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억압과 그로 인한 내면적 갈등을 다룬 작품으로 당시 사회적 맥락에서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이 소설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들이 겪는 억압을 개인의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사회적 구조에서 비롯된 폭력으로 확장시킵니다. 영애는 개인적인 이유로 채식을 선택하지만 그녀의 선택은 곧 사회의 통제와 억압을 드러내는 계기가 됩니다. 이로 인해 이 작품은 여성 해방, 신체와 정신의 자율성에 대한 중요한 논의로 자리 잡았습니다. 7. 페미니즘적 관점. 여성의 신체와 억압. 채식주의자는 여성의 신체가 가부장제 사회에서 어떻게 통제되고 대상화되는지 보여줍니다. 영애의 몸은 남편에 의해, 아버지에 의해, 그리고 형부에 의해 끊임없이 바라보고 통제됩니다. 남편은 영애의 몸을 단지 가정 내에서의 성적 대상이자 자신의 소유물로 인식하며 영애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거부합니다. 아버지는 영애가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자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그녀의 몸을 지배하려 합니다. 형부는 영애의 몸을 예술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으며 그녀의 육체를 바라봅니다. 여기서 영애의 몸은 단순한 육체적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 통제와 권력관계의 상징으로서 존재합니다. 그녀의 몸은 더 이상 개인의 것이 아니며 그녀 주변의 남성들에 의해 끊임없이 규정되고 평가됩니다. 이는 페미니즘 문학에서 흔히 다루는 주제인 여성의 신체적 자율성과 그에 대한 억압의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합니다. 여성의 침묵과 저항. 영애는 소설 내내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적 갈등과 고통을 말로 표현하지 않으며 이는 사회가 여성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구조적 억압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녀의 침묵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의 억압적인 규범에 대한 무언의 저항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고 행동으로 자신의 저항을 나타내는 영애는 결국 스스로의 방식을 통해 사회와의 단절을 시도합니다. 영애의 침묵은 그녀가 더 이상 사회의 규범과 기대에 부응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억압당하고 자신을 표현할 기회를 잃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영애의 침묵은 그녀의 고통을 더욱 극대화하며 그녀의 내면적 저항이 더욱 강렬하게 전달됩니다. 8. 정신분석적 해석. 전문가들은 채식주의자에 대해서 정신분석적 관점에서도 해석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영애의 채식 선언과 그로 인한 변화는 그녀의 무의식적 욕망과 억압된 감정들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녀가 어릴 적 경험한 폭력과 억압, 그리고 이를 통해 형성된 내면적 상처들은 결국 그녀의 정신적 파괴로 이어집니다. 채식은 그녀가 더 이상 현실의 억압을 견디지 못하고 내면의 욕망에 따라 행동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애가 꿈에서 나무가 되는 장면은 그녀의 무의식 속에서 자연과의 융합을 갈망하는 욕망을 상징합니다. 그녀는 인간 사회에서 벗어나 자연의 일부가 되고자 하며 이는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던 자연스러운 본능과 욕망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심리적 욕구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영애의 변화가 단순한 사회적 저항이 아니라 그녀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비롯된 본능적 갈망임을 시사합니다. 9. 비판적 논의. 채식주의자는 많은 찬사를 받은 작품이지만 동시에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부批평가들은 이 소설이 지나치게 비관적이며 인간 존재에 대한 절망적인 시각을 강조한다고 평가합니다. 영애의 극단적인 선택과 그녀의 파괴적인 변화는 독자에게 불편함을 주며 인간이 사회 속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 일부 독자들은 이 소설이 인간성에 대한 희망을 배제하고 지나치게 어두운 면만을 부각시킨다고 비판합니다. 또한 영애의 고통이 지나치게 타자화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소설은 영예의 시점보다는 그녀를 관찰하는 주변 인물들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전개하기 때문에 영예의 고통이 독자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그녀가 단순한 고통의 상징으로만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영예의 내면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기보다는 남편, 형부, 언니의 시선에 의해 해석되기 때문에 독자는 영예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0. 문학적 의의. 채식주의자는 한국 문학에서 중요한 작품으로 특히 여성의 억압과 해방, 신체와 정신의 관계를 탐구한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닙니다. 한강은 이 작품을 통해 인간 존재의 본질과 그로 인한 고통을 섬세하게 탐구하며 독자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이 소설은 2016년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수상하며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으며 한국 문학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채식주의자는 단순히 여성의 문제를 다루는 소설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문제, 즉 억압과 해방, 자연과 문명, 정신과 육체의 관계를 탐구하는 작품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인간이 겪는 내면적 갈등과 고통을 심도 있게 다루며 독자들에게 자신을 성찰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한강의 채식주의자는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선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영예의 채식선언은 단순히 개인의 식습관 변화가 아닌 인간 내면의 갈등과 사회적 억압,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여성의 억압된 욕망과 그에 대한 저항을 탐구하며 동시에 현대사회에서 인간이 겪는 고통과 내면적 갈등을 강렬하게 그려냅니다. 영예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으며 인간이 사회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억압받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이 소설을 통해 한강은 인간 존재의 본질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고통을 심도 깊게 탐구하며 독자들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채식주의자는 한국 문학을 넘어 세계 문학에서 중요한 작품으로 자리 잡았으며 인간의 내면적 갈등과 사회적 억압을 다루는 탁월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필자 개인적으로는 작가 한강 그녀의 작품 채식주의자 속에서 지나친 여성 피해의식이나 페미니즘에 치우친 관점에서 남성에 대한 혐오를 지나치게 부추기는 듯한 표현을 자주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6.25 전쟁을 북한이 아닌 미국이 일으켰다는 듯한 뉴욕타임스에서의 과거 인터뷰 내용 뿐만 아니라 이번 노벨문학상을 가져다 준 그녀의 작품 소년이 온다에서 5.18을 단순히 국가와 군대가 양민을 학살한 사태로만 보는 듯한 묘사나 서술 등에서 무척 안타깝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그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대한민국 문학에 있어서 최초로 세계적인 가능성을 연 쾌거임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후원은 운영자의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